자, 세 번째 리액션 뉴스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외신들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자, 보수 쪽에서도요,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김여정의 여왕 시대가 오냐,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특이한 동향이 없다. 그리고 지방 지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일에 뭐 총선 전날에 미사일 쏘는 거를 봤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김정은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김정은 북한의 경우는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요,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굉장히 좋은 레터를 받았다 하니까 그 다음 날로 우리 그런 편지 보낸 적 없는데 막 이러면서 팍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의 유고설, 김정은이 그 CNN 보도로서는 일종의 코마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제 심혈관계에 수술을 받았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동향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물론 CNN은요, 그동안 오버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역시 뭐 NK 코리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오버한 적도 많습니다. 뭐 현송울의 문제라든가. 그런데 이번의 경우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CNN이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견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 유고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CNN과 더불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북한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평양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제가 볼 땐 자세하게 나온 이게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상당히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일본의 안보에 굉장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아주 그 뜨거운 감자 내지는 굉장히 리스크한 존재, 위험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 정보에 대해서 일본은 거액의 돈을 들여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미우리의 경우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라든가 지금도 보면은 일본에서 엄청난 부수를 자랑하는 넘버원 신문이죠. 그리고 요미우리는 철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사장과 자민당의 이른바 수뇌부, 아베,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끈끈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그 대통령이 그 방우영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 사주하고 밤에 밥을 먹으면서 나는 낮의 대통령이지만 당신은 밤의 대통령, 언론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미우리는 일본의 정부 또는 일본의 안보기관 그리고 북한에도 상당한 파이프라인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미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작년 말부터 북한은 김여정 체제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아마 3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께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거는 뭐냐? 요미우리 신문은 즉 김정은으로서는 김여정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지금 백두혈통, 즉 김정철과 김여정, 그 다음에 김정은 이 세 명이 백두혈통인 겁니다. 그동안에 이 세 사람은 고용희의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백두혈통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겐 좀 미흡하게 보였습니다. 고용희는 이 제주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제일교포죠.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김정남이 백두혈통으로서는 이른바 성골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남을 또 유사시를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중국은 보호했던 거고요. 근데 김정은이 바로 이 김정일의 다음에 후계자가 돼서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김정남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백두혈통으로서 우리 3명, 특히 남한이 이제 존재한다. 이거를 만천하에 보여준 거죠. 김정남의 제거라는 게.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이 북한에서 최고의 기념일은 4.15 태양절입니다.
이날 김일성이 이제 태어난 날인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날 태양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태양절에 김정은도 안 나갔고 김여정도 안 나갔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양절에 김정은이 나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민족의 위대한 태양인 이 김일성의 적통은 바로 김정은이다. 이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재확인시키고 증명하는 날인 겁니다. 근데 그날 김여정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방 순시를 하기 때문에 김여정이 김정은을 보좌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상당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라는 건 우리가 두 눈으로 봐도 아는 거죠. 뭐 헉헉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이 모든 병들의 그 성인병의 종합 세트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지팡이를 짚고서 걷는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리고 걷지도 않아요. 거의. 응? 근데 걷지 않고 미식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담배에 쩔어 살고 이거는 죽음을 재촉하는 거죠. 이거는 뭐 시한부 생명을 담보해 놓은 거죠. 그리고 김정은의 경우는 170의 키에 그때 이제 뭐 문재인 만났을 때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얘기가 있죠. 170에다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120kg다, 130kg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도 못 나왔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신체에 대한 거니까. 근데 150, 16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지난해에 올해 1월에 프랑스에서 의료진이 들어갔고 굉장히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뚱뚱한 사람들은 이 핏줄이 거기에 이제 뭐 찌꺼기가 쌓인다든지 이러면 그 터지면 그냥 뇌출혈로 가갖고 그냥 식물인간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백두산에 김정은이가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백두산에 이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이 느낌이 들었어요. 흥미진진하게 이제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게 흥미진진했나? 여자들하고 간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뒤에 이제 수행을 했겠지만 김정은이 그 다음에 이설주 그런 다음에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이렇게 여자 3명이 김정은하고 가깝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심리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재자들이 최후는 누구하고 끝을 내느냐? 대부분 자기의 애인이라든가 여동생 내지는 뭐 부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독재자가 최후를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히틀러의 최후는 에바 브라운이라는 말하자면 히틀러의 애인 뭐 죽기 전에 뭐 결혼식을 뭐 자기네끼리 올렸다고 하죠. 왜 독재자들이 여자들하고 최후를 맞을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충성도, 로열티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을만 하다. 두 번째는 남자들이 이미 다 사라졌다. 끝까지 지킬 남자들이 없다. 마지막에 권력이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대부분 권력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는 거. 이 두 가지인 거죠. 남자들은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목숨 아니면 내 식구들 살려야 되니까 이제 날래 이제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일종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테이터스, 자신의 위치, 권력 기반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김정은은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캐시가 없어요. 미국이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통치를 할 수 있는 도구, 권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김정은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북한에서 나온 게 우리가 좀 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말하자면 이런 돈하고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햇소리 하는 거를 이 조선중앙TV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하고 이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김정은이
은에 이어서 김여정이 여왕이 될 수 있겠는가? 자, 북한은요, 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성의 주의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의 뭐 이설주의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현성원의 헤어스타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일 단정한 북한 여성이라는 거죠. 자, 북한에서 뭐 이렇게 막 파마하고 머리 이렇게 내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성들에게 일종의 그 히틀러 시대와 마찬가지로 3K 집, 가정, 아이 뭐 이런 뭐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뭐 모택동이 뭐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뭐 이러고 있지만 그건 햇소리인 거죠. 왜? 중국에서 전인대 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여성이 가물에 콩나듯 진짜 몇 명이 있는가를. 이 북한의 공산주의는 정말 진정한 반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 중에서 거의 뭐 여성들이 많다는 거 공부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이 무서운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여왕 등극은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백두혈통. 김정철은 지병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유일한 백두혈통이다. 즉 이거는 김일성 왕조, 김일성의 유훈에 의해서 핏줄로 이어지는 왕조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여왕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핏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김정은의 사후를 볼 때 제일 안전한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 제1부부장인 거죠. 그리고 이 언론 통제라든가 또는 홍보 이것도 맡고 있고 김여정 이름으로 성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은 김여정의 여왕 등극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북한이 일단 이번이 뭐 조금 있다가 김정은이가 뭐 기사 회상을 해가지고 뭐 저기 이해찬처럼 이렇게 막 나오든 어쨌든 간에 북한 체제라는 거는 일종의 시한부 체제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도부, 어떤 정권을 내세워야 하는가? 그 답은 하나입니다. 보수 정권을 내세울 때 이 나라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태국민이라는 사람 태영호를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다면 당선됐을까요? 저는 당선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합당 보수 정당에서 태영호 태국민을 공천을 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말하자면은 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준공하고 국교를 수립했을 때 공화당의 닉슨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화당의 닉슨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미국의 역사에서도 나오는 겁니다.